네, 반갑습니다. 최인혁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자녀들의 습관에 관련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상담실에서 이렇게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역시 아이들은 뭐 문제 행동을 하든 아니면 학교에 부적응을 하든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좀 있는데 많은 영향을 부모님한테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누구한테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님이에요.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혹시 잘못된 어떤 습관이 있으면 그걸 좀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갖다 닮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의 어떤 선천적인 능력, 뭐 지능이면 지능, 아니면 창의성이면 창의성을 닮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잘된 습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선천적인 어떤 능력을 갖다가 뛰어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기회, 또 교육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폭넓게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일어났었던 에피소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어,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를 이제 보고 맞벌이 하니까 요즘에요. 이제 주택가였었는데 앞에 텃밭도 있고 마당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나무도 이렇게 무성하게 좀 있고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저 뭐 한식하고 싶어요 하니까는 그럼 저 마당 어디 한국터 그냥 여기 있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습관을 갖다 들였나 봐요. 버릇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꽃밭에다가 그냥 바지 내리고 오줌을 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이 뭐 선생님 볼 때 너야 누구 누구야 너 왜 그러는 거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놀리기도 하고 근데 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그렇게 유치원 꽃밭에다가 바지 내리고 오줌 싸는 것들이 창피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가끔씩 들리는 그 동네에 그 치킨집이 있어요. 치킨집이 있는데 거기 형동생 하면서 지내는 사장님이 있는데 그 막둥이가 7살인가 그래요. 7살인데 치킨집이 있고 인도가 있고 가로수가 있고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가로수가 있는 데에서 오줌을 그냥 싸게끔 하는 거예요. 그쪽 할아버지가. 그래서 또 그 짱 날까봐 야 누구 안 돼. 너 화장실 가야 상사한테 혼난다, 이놈 한다, 저 이렇게 급하게 가다가 그 목격하고 나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 어떤 경우가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 개념이 없는 친구들. 쉽게 해서 몇 시에 만나자 해서 약속을 했는데 약속에 제 시간에 가야 하지만 그냥 뭐 그냥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그냥 시간하고 상관없이 가는 것도 있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도 있었던 일인데 이건 성인이에요. 내 남자가 상담을 하러 오기로 했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물론 하루 이틀 전에 또 연락을 하겠지만요. 그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은 이게 보게 되면 숫자가 없어지잖아요. 1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보고 있는데 왜 안 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오는 것들이에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제가 바빠갖고요. 아유 죄송한데 다음에 갈게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 나가는 것들이죠. 안 되죠. 화가 나죠. 저희 입장에서는 상주하고 있는 곳 아니고 상담실에서 열심히 이제 운전하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경우 그 버릇이에요. 버릇. 잘못된 버릇이죠. 아마 그런 어떤 행동은 인해서 사회생활 할 때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대화할 때 좀 공격적으로 대화하는 언어를 갖다가 좀 세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그렇고 주위에 성인들도 좀 있어요. 음, 몇 년 된 이야기인데요. 오래간만에 만났잖아요, 초등학교 동기. 그래서 나갔었는데 어, 옛날 지금이랑 똑같아 말하는 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별거 아닌 거지만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요 저희 그 모임을 갖다가 그만두게 되는 왜냐면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좀 싫어하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50 넘어서 뭐 이런 것들 문제도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죠 밥을 흘리는 것 아이가 밥을 먹다가 밥을 흘려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제 그걸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야 그거 먹지 마 더러워 책상 더럽단 말 했더니 얘가 밥을 먹을 때 주로 밥을 많이 흘리니 엄마가 훈육한다라고 하면서
너 그거 흘리는 거 밥 다 주워 먹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아이가 주워 먹었던 것들이죠. 주워 먹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밥을 흘리지 않고 먹는 걸 가리켜야죠. 그런 거 볼 때 조금 제가 마음 상하고요. 좀 화가 나기도 해요. 이게 뭐지 이런 것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부모님들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얼마 전에 식당에서도 경험한 것들. 아이가 보니까는 한 3, 4학년? 남자인데 칼국수를 갖다 놓고 수육이랑 갖다 놓고서 엄마가 이쪽에서 아이는 오락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떠먹여 주더라고 칼국수를. 얘는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오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이건 뭐지? 물론 사랑스러운 자기 자식이겠죠. 사랑스러운 자기 자식인데 진짜 잘못된 습관을 갖다 들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또 있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를 갖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랑 이제 이야기하고 상담할 때 특이한 버릇이 뭐가 있냐면요. 얘기할 때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처음에 이뻐 보였죠. 이뻐 보였는데 마주 볼 때도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좀 살뜰질하는 거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손가락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네? 라고 했는데 상담이 끝나고 나서 엄마와 같이 아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미술치료적인 어떤 상담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엄마가 설명할 때 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티기가 지나서 누구누구야 엄마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 어때? 기분이 별로 썩 좋지는 않다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것들이에요. 또 하나의 의존적인 친구가 하나 좀 있었었는데 걔는 사고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력 수업을 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왜 의존적이냐면요. 오빠가 이제 군대 갔다 제대를 했고요. 얘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래서 의존적이기도 하고 사고력 테스트를 해봤더니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한 2학년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업을 갖다 진행하기로 하고 그 사고 기술 수업이 있거든요. 그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물을 달래요. 그래서 저기 보이잖아 냉장고 옆에 물 있고 그 냉장고 있잖아 물 먹으면 돼. 그때 갖다 달래요. 왜? 네가 갖다 먹으면 되잖아. 우리 엄마는 갖다 주는데 선생님은 왜 안 갖다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문제가 좀 자기중심적이죠. 의존적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사고력 수업이기 때문에 자, 누구누구는 학교에서 있잖아. 너 4학년이잖아. 학교에서 목이 말라. 그럼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 목이 마르니까 물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의존적인 그 친구들이 성인이 되고 청소년 되고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 돼서도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나서도 누구한테 기대요? 또 부모한테 기대요. 경제적으로도 또 기대요. 이거 늙은 부모 뼈골 빠지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이들의 어떤 성공적인 어떤 삶을 갖다 살아가기 위해서 잘된 습관을 갖다 들이자라고 하는 것과 함께 물론 뭐 그런 것은 당연한 얘기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요 맨 끝에 얘기했었던 요 의존적인 친구들을 갖다가 제가 뭐 사고력 수업을 했겠지만 또 중간중간에 어떻게 상담적으로 또 치료적으로 좀 대해서 좀 처리를 해 나갔는지 그거의 어떤 예를 갖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근간한 제가 유튜브 지금 내용 올리는 게 7번, 이제 8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뭐 위축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왕따해서 뭐 자살에 관련된 것들, 정서적인 대화가 있어야 된다,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나마 오늘은 좀 긍정적인 어떤 내용을 갖다가, 영상을 갖다 띄우게 해서 좀 제 얼굴이 좀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한 내용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습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어,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성공하고 싶다면은 습관부터 뭐 바꿔라 이런 어떤 내용인데 그런 습관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녀들이 유아동을 키우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을 갖다가 성공한 케이스로 이제, 기르고 싶어 하실 텐데, 부모님 스스로는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아이들이
또 부모님한테 어떠한 습관을 갖다가 물려받았는지를 갖다 보신다면은 이 습관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서 생각하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 아마 드실 거라 생각해요. 2015년도가 16년도에 그 습관에 관련된 책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기는 습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책에 나오는 어떤 책자의 어떤 내용들도 지금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하는 행동 같은 경우가 90% 이상이 그 습관에서 비롯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미처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마 수백 가지가 되는, 습관이 이제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아이들 인사할 때, 아니면 뭐, 식사할 때, 밥 먹을 때도 앞에서 잠깐 소개했겠지만 밥을 또 아이들이 잘 못 먹잖아요. 그죠? 아니면 시끄럽게 먹는다든지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화할 때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 보게 되면요. 이 사소한 습관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왔는지를 갖다가 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습관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아마도 뭐 좋은 습관이 됐던 나쁜 습관이 됐던지 간에 우리 어떤 삶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 또 하나의 내용은 자, 에디슨의 생각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내용. 에디슨이 뛰어났겠죠, 그죠? 뛰어난 어떤 사고력을 갖고 있겠지만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서처럼 나는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앞에 화면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부모님한테 좋은 어떤 머리를 갖다가 물려받은 사람들, 그죠? 사고가 됐든지 아니면 진행이 됐든지 간에 하지만요 이런 좋은 습관들을 갖다 들이면요 더 많은 교육을 갖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나는 지능이 뛰어나지 않지만 그 지능의 어떤 빈자리를 갖다가 메꿀 수 있다,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처럼 습관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인 요인을 갖다가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디슨은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끊임없는 노력에서 성공의 이유를 갖다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뭐가 있을까요? 자, 좋은 습관으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도요, 그 유아동들이 이 좋은 습관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누가 그 인도를 해줘야 되냐면요. 당연히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얘가, 내가 가만히 좀 살펴보니까는, 안 좋은 뭐 습관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좋은 습관이 있다라고 되면 그걸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는 것들. 이런 역할을 갖다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전에 그 의존적인 친구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의존적인 친구들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요. 오케이. 특징을 또 보기 전에 이 의존적인 친구들이 쭉 성장하게 되면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좋지 않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 제가 조금, 오발해서, 이 나머지 뭐 부모님한테 장가 가서 시집 가서도 기대가지고 부모님의 등까지, 등골 다 빼먹는다. 경제적으로도 자리 못한다.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실제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경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어떤 특징 보게 되면요. 이제 중요한 결정을 갖다가 이제 혼자 내리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충족감을 갖다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으려고 해요. 자기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얻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꼭 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뭔가 불안한 어떤 감정이 들겠죠? 그 다음에 좀 비슷하지만 보살핌. 그 다음에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일을 갖다 감수한다. 자, 다른 일을 갖다가 보살핌이나 지지 이게 없이 감수하면 상관없는데 그 감수하는 이유가 보살핌 때문에. 자기 갖다가 지지를 얻기 위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책임지는 역할을 갖다 피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타인의 비난에 상처를 잘 받는다.
라고 하는 어떤 특징들도 있고요. 자, 또 좀 더 살펴보게 되면 혼자서 일을 갖다 수행하는데 이제 불안감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타인의 눈치를 갖다 자주 살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상황에서 이 갈등이 생기게 되면요, 그걸 갖다 몹시 이제 안절부절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혼자 있으면 우울해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결국은 이게 뭐 불안, 위축, 우울, 뭐 의도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가 좀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연합돼 있다라고 하는 것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표를 갖다가 이렇게 잡는 건 어떨까 싶어요. 얘가 첫 번째 의존적인 성격을 갖다 형성하게 된 내면의 어떤 과정을 갖다가 한번 탐색해 보는 거예요. 쉽게 해서 원인이 뭔데 이렇게 됐을까 성격이, 그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가 그런 어떤 의존적인 성격 때문에 현재 갈등을 느끼는 문제를 갖다가 확인해 보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이 아닌 내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도록 해보는 것,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하나의 목표로서.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 맞는 어떤 내용을 갖다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번째가 아동의 솔직한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의존적인 어떤 성격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것들 불안한다든지 위축되어진다든지, 아니면 안절부절 못한다, 아니 손에 땀이 난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도성을 가지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어떤 주도성을 가지는 역할 같은 거 하지 말고요. 이것도 단계를 좀 가져서 천천히 좀 단계별로 시행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어, 나의 어떤 확신감, 자기 확신감을 갖다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면서 조금은 조금씩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단계별로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서 일곱 번째가 의존만이 있게 아니면 독립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만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의존과 독립이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들도 괜찮을성 싶어요. 그러면서 타인의 칭찬을 갖다가 수용하고, 때로는 비난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예를 갖다가 미리 좀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은데? 라고 한번 생각을 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생각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한다라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라고 해가지고 좀 목표를 갖다가 합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개입, 뭐 상담이나 아니면은 뭐 치료적 개입을 갖다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아동 스스로 의존적인 성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되는데요. 대부분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존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중요한 의존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과 이제 떨어지는 건데 결발한 경우에 이제 불안감을 좀 느끼거든요. 이렇게 불안감을 느낄 때 상담사가 다 찾아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담이나 치료를 하게 된 이유가 뭐야? 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좀 분명하게 좀 평가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상담자를 갖다가 또 다른 의존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상담 초기에는. 그래서 그럴 때는 치료적인 어떤 한계라든지 상담의 한계를 갖다가 분명히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이가 그 상담사나 치료자의 어떤 평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평가에 본인의 어떤 욕구, 그다음 어떤 기대, 이런 것을 갖다 맞추지 않도록 좀 뭐라 할까, 비평가적이고 또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존적인 성격을 지속하게 만드는 사고를 수정하도록 돕는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의존할 대상이 없이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아이의 어떤 생각을 갖다가 자, 수정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 아이가 느끼는 뭐 불안,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어떤 사고에 대한 뭐라 할까, 대안적인 어떤 사고를 갖다가 사고로
어떤 뭐 변형하는 것,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있는 쪽에 인지상담센터의 광고죠. 광고예요. 자, 미술치료, 뭐 심리검사, 언어치료, 또 사고력 지도 같은 거 같이 하고 있고요. 대전 탐방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술치료 관련해서 대학원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또 2차 또 접수가 7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예요. 또 면접 같은 경우는 21년 7월 27일 화요일 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또 유아나 아동 관련 또 제가 영상을 갖다가 띄워놓고 있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보건대학교 또 유아교육과 잠깐 소개하는 코너를 갖다가 가졌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